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화단이라는 수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복습을 빠르게 하고 나서 선생님이 준 문제 풀도록 하면 이 화단은 문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화단이라는 거,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 이 화단은 시험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이 4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면요. 첫 번째는 갈래상 특징을 물어볼 겁니다. 이 글이 소설인가요? 아니죠. 수필이죠. 서정서사 그 교술 중에서 교술갈래 안에 들어가 있는 수필이죠. 수필의 특징, 교술갈래의 특징, 이 갈래상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글 자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세부 일치 내용,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내용과 맞냐 틀리냐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외부 작품과 연계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모의고사형 문제, 수능형 문제라고 합니다. 자, 외부 작품은 또 다른 어떤 고전 같은 수필인데 우리가 처음 보는 고전 수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현대시, 고전시 뭐가 됐던 다른 작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부의 작품이 수능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제 가 하면 이 화단의 지문이 나올 거고 나나 다 해서 다른 작품들이 나와서 가나다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문제.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우선은 해야 될 것이 이 가 부분, 우리 화단이라는 것을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 보는 시나 수필이나 다른 소설이나 어떤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도 선생님 어떻게 말했죠? 이게 마인드입니다.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나 이 작품을 처음 보는데 큰일 났다 하는 순간 이 자신감을 잃으면서 문제를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외부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생님 뭐라고 했죠? 나 이거 우리 선생님이 차분하게 빠르게 이제 줄치고 읽으면 대략 해석된다고 했어. 그래서 나와 다 처음 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차분하게 줄치고 빠르게 읽고 한번 나름대로 한 50% 이상 해석을 해서 풀면 다 맞는다고 했지. 절대 쫄지 말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보면 처음 본다 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래상 특징, 내용상 특징, 외부 작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반드시 이 화단은요, 반드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가 사이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이드에 나와 있는 이 어휘를 그냥 줄치고 읽는 정도로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틀려요. 이거 반드시 이거 너희 스스로 종이에다가 이 원본을 이제 이 단어를 쓰고 너희 스스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정도 스스로 쪽지 시험 보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단어 시험을 볼 수 있지 느낌으로 풀면 다 틀립니다. 알겠죠? 이 단어 시험 꼭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은 화단이고요. 보통 소설로 유명한 지난번 시험 범위의 돌다리였죠. 이 돌다리, 밤길, 복덕방 아주 유명한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태준이 이번에 화단은 수필입니다. 자, 문학을 크게 4개로 나누죠. 서정, 서사, 극, 교술. 자, 이게 상위 갈래라고 하고 큰 갈래라고 합니다. 4분법이라고 해요. 문학을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크게 묶었을 때 서정 갈래의 하위 갈래는 구체적 예시를 말하는 건데 현대시, 고전시, 보통 시 종류고요. 서사는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같은 거. 서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고요. 극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처럼 어떤 연기자, 배우들이 뭔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서술자가 없이. 자, 수필은 이 교술에 해당하죠. 이제 교술의 뜻은 교훈입니다. 이 교가 교훈이야.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쓰는데 거기서 반드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서술하다 서술을 해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말한다. 거기서 온 말인데요. 교술은 다른 어떤 문학과 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나 소설,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리얼해도 꾸며낸 이야기, 상상력에 의해서 어쨌든 꾸며낸 허구성이 특징인데요. 교술은 그렇지 않죠. 상상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가가 겪었던 실제 경험을 나열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 교술 장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이 다른 문학 갈래와의 차이점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물어볼 수 있는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사와 교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서사, 즉 소설은 글을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작가가 새롭게 꾸며낸 허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가가 곧 서술자 이코르가 아닙니다. 무엇이? 서사가, 즉 소설은 다시 한번 이야기 이끌어간 서술자가 작가가 자신의 주제를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 싶은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설정한 허구의 누군가 인물입니다. 그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으면 1인칭, 외부에 있으면 3인칭 그런 차이는 있지만요. 작가가 곧 서술자로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필, 교술은 흔히 말하는 수필, 일기입니다. 우리 일기 쓸 때 어떡하죠? 일기를 쓸 때 내가 오늘 엄마와 시장에 갔다. 거기서 말하는 내가가 서술자인데 곧 글을 쓰니 작가인 나를 말하죠. 그래서 교술 장르의 특징은 서술자가 글 쓰니 작가 자신이다. 일치한다. 이 부분이 서사와의 차이점이니까 조심하세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단, 수필이고 교훈적이죠?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봅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뭔가 억지로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꾸미는 그 노주인을 바라보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추구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뭔가 자연을 대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싹 다 외워야 돼요. 예스러운 어투 또는 좀 어려운 말로 의고체라고 합니다. 의고적인 말투라고만 알아먹어야 돼요. 약간 예스러운 말투가 있다. 이태준의 수필은 자유롭게 쓴 글이죠. 어떤 형식이 없다. 지금 선생님 쓰고 있을 테니까 바로바로 외우세요. 자유롭게 쓴 거고 누구나 쓸 수 있죠. 소설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가인 소설가가 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수필은 일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죠. 또한 수필의 특징이 문체가 뭐죠? 문장의 스타일에서 그 글쓴이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예스런 어투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태준이라는 어떤 작가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가 예스러운가요? 단어들이 그래요. 주로 이 어휘들이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약간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뭐 조석으로 찰찰하신 손자인데 소나 이런 것들이 약간 옛말을 쓰고 있는데 개성이 드러나고 있죠.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의태어 요거 문제 서원고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중간중간에 이 화단이요. 의태어가 되게 많아. 자, 의태어가 되게 많아. 자, 기본 개념 외우자. 의태어, 의성어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태어가 있거나 의성어가 있으면 음성상징어가 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 화단은 의태어 있죠. 요거 의태어가 모습을 말하는 거고 의성어가 소리를 표현하는 건데 의태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 4-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화단에는 의성어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럼 문제를 풀 때 의성어가 있다고 하면 틀리다 하시고요. 의태어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성상징어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맞아요. 그래서 도란 뭐 노릇 이렇게 모습이나 색깔을 말하는 의태어가 있다. 하나 더 말할까요? 이렇게 의태어를 쓰면 음성상징어를 쓰면은 그냥 안 쓴 것보다 생동감과 현장감, 특히 생생한 생동감이 더 강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시험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 목소리 너무 빨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자, 처음 중간 끝으로 그냥 나눴네요. 찰찰하신,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노주인이, 자, 글쓴이가 어떤 집에 이제 새들어 사는데, 거기에 있는 이 집 전체의 주인이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노주인이라고 했죠. 관찰 대상이야. 찰찰하신 노주인이 굉장히 꼼꼼한 이 노인이 아침 저녁으로, 알겠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외워라, 손자야. 손자들을 데리고 일삼아 어떤 일을 벌여서 공을 들이지만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필기할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길게 이제 세모하는 것들은 다 약간 부정적인 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 노주인이 이 집 앞에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에 수많은 꽃과 풀들을 가꾸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 엄청난 노력을 해. 그런데 그 노력들이, 선생님 근데 이 노력을 왜 마이너스 표시하셨죠? 자, 그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글쓴이가 이 노주인이 하는 이 노력들을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너무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 수필을 쓴 사람은, 이태준은 그냥 자연 그대로 잡초가 나던 뭐하던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냥 두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생각하는데 이 노주인은 아침 저녁 물을 줘. 이 물이
빗물이 아니야. 조심해. 수돗물이겠죠? 비가 항상 내리는 게 아니니까 수돗물을 주고 거름을 사다가 주고 손자들까지 대동해서 열심히 이 화단을 가꾸고 화단에 있는 꽃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간호, 보통 사람끼리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화단을 소생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하는 노력을 이제 여기 간호라고 표현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단이 이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벌벌하고 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이제 비유한 거죠. 화단에 있는 꽃이나 풀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피어있는 모습들을 벌들이 옹기종기 피어있는 모습처럼 표현을 했어. 벌벌하고 탐스럽던 그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이상하게 이렇게 노인이 애써 가꾸는데도 불구하고 누르누르 의태어죠. 그러니까 의태어 의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색깔이니까 눈으로 보는 건 의태어겠죠. 뜨기 시작하고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자, 디테일 챙기세요. 뭐뭐처럼 뭐예요? 직유법이죠. 직유법, 은유법 다 비유죠. 직유가 쓰였다, 비유가 쓰였다 맞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의태어도 썼고요. 비유법 중에서도 이제 직유법을 써서 훨씬 더 이 부분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 표현하는 걸 묘사라고 하는데 이 묘사에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죠? 불에 데인 것처럼 이런 게 없으면 좀 무미건조한데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마치 무슨 풀이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훨씬 더 생생하게 독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노주인이 이상하다. 이렇게 물도 열심히 주는데 비록 수돗물이지만 열심히 주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죽어가지? 라고 노인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속상한 거죠. 자, 봐봐. 빗물은 자연적인 거죠. 글쓴이가 긍정으로 보는 거. 수돗물은 인위적인 거죠. 일부러 뭔가 사람의 힘이 가해진 거죠. 자, 이게 서로 대조입니다. 이 글은요, 화단은요, 전체적으로 대조 대비가 많아. 인위적인 것 마이너스 자연적인 것 플러스 서로 대조를 쓰고 있어. 이제 맨 처음에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왜 잘 자라지 못하지? 이거 노인의 속마음이죠.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리다. 키 큰 사람이나 짐승이 천천히 걷는 모습이야. 조석, 소나, 어정거리다. 외워라. 됐죠? 자, 잠옷이 뭐냐면 생각보다 꽤 많이 이런 뜻이야. 노인은 생각보다 꽤 많이 섭섭해했다. 자,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비가 왔다. 비가 찔끔찔끔 왔나요? 아니죠. 자, 노인은 이럴 바에야 비가 한번 실컷 한 줄기 쫙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했는데 정말 마음 그대로 사흘 3days 3일이죠. 3일이나 순조롭게, 우리가 순조롭게라고 하죠. 일이 생각대로 잘 진행된다. 그래서 비가 찔끔찔끔 생각보다 조금 내렸다. 띠 틀려요. 자, 비가 그래도 실컷 잘 내렸어. 소나기라도 한 줄기 쫙 쏟아졌으면 했던 비가 한 줄기뿐 아니라 한 줄기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어. 너무 좋아. 사흘이나 순조롭게 내려서 화분마다 맑은 물. 자, 조심하세요. 이거 문제 나와요. 맑은 물 수돗물이야 빗물이야? 빗물이야. 가득가득 의태어입니다. 의성어 없다고 했습니다. 의성어는 틀리다고 하세요. 고였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수돗물을 열심히 이렇게 줬을 때는 잘 자라지 않다가 비가 3일 동안 쫙 내렸어. 비는 뭐죠? 자연적인 거죠. 자연의 물이 내리니까 와, 그렇게 죽어가던 화단의 식물이나 꽃들이 갑자기 너무 이게 잘 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노인도 신기한 거야. 노인이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면서 몇 번이나 혼자 수근거렸다. 아이고, 역시 그저 하늘물이 빗물이야. 빗물. 수돗물 아니야. 하늘물 자연이죠. 하늘물이라야 역시 하늘물 빗물은 다르네. 빗물을 맞아야지 식물이 잘 자라는구나. 억조찬생. 자, 요 단어 뜻 질문 많이 하는데요. 억조찬생의 원래의 뜻은 수많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식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수많은 백성, 여기에서는 모든 식물을 말해. 요 둘 다 외워야 돼. 요렇게 아마 나올 거야. 됐죠? 다 비를 맞아야 사는구나 라는 말이 생략됐을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봐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노주인은 계속 화단을 가꾸는데 인위적인 노력을 해. 이 글쓴이는 노주인과 같은 집에 어떤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 같은 집 앞에 마당에이니까 글쓴이도 노주인이 애써 가꾼 화단이 눈에 보이겠죠. 자기 그 방에서 문을 딱 열면은 화단이 보이겠죠. 중요한 것은 글쓴이는 노주인이 인위적으로 이 화단을 가꾸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인위적인 걸 싫어해.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를 두는 걸 원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서로 근데 조심해라. 갈등하진 않는다. 노주인
글쓴이는 마음속으로 노주인의 저런 인위적인 노력을 굉장히 뭐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겉으로는 비난하거나 서로 싸우지 않아. 그래서 겉으로는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 말도 틀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치관은 서로 vs 서로 대조이긴 하겠죠. 대비되는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노주인도 그렇고 글쓴이 자신도 그렇고 둘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입니다. 빗물, 자연물. 그러니까 노주인도 뭐라고 말했어? 아, 역시 하늘물이 짱이구나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노주인도 비를 긍정으로 생각할 거고 글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적인 걸 플러스로 보기 때문에 둘 다 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다시 내려가자. 자, 원래는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이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 이게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툭 건들면 샤샤샤샤 건조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무슨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아 되게 건조했는데 그것들이 비가 내리니까 와 기적. 이건 좋은 뜻이죠. 비가 내린 다음에 기적처럼 소생, 이거 꼭 나온다. 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야. 소생하다. 거의 죽어가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 외워야 돼. 꼭 나와 이것이요. 자, 노랗게 뜸을 들였던 수국잎들. 이것도 원래는 수돗물을 아무리 열심히 줘도 누렇게 뜸을 들였던 수국잎들도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렸거든. 이게 왜 꽃봉오리가 이게 나오면 활짝 펴야 되는데 이게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움츠렸었어. 언제? 비가 내리기 전에. 다 부정적인 거죠. 비가 내리기 전에 노주인이 그렇게 애써서 거름도 주고 빗물이 아니죠. 수돗물도 주고 그렇게 애써 케어를 했는데도 이렇게 누렇고 까맣고 움츠렸던 얘네들이 비가 내린다니까 비포 애프터야. 비가 내리니까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려. 이건 다 플러스죠. 노인도 기분이 좋은 거야. 기특하게 여겨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면서 어루만졌다. 자, 여기 부분까지 처음 부분입니다. 원래 서화가 뭐냐면 얘들아 서예와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림과 글씨와 그림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그러니까 예전 노인들 중에서 서예 좋아하고 난초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지? 좀 약간 보수적이고 아까 나왔잖아. 찰찰하다 지나치게 꼼꼼한 이런 노주인을 표현을 하고 있어. 이 노주인이 글쓴이 서술자 아니다. 노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글쓴이가 서술자야.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다. 이 어른은. 한철 끔찍히는 끔찍해 싫어 그 끔찍히가 아니라 되게 끔찍하다는 건 여기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진짜 끔찍해도 사랑한다 할 때 끔찍해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아는 나무가 없고 이중부정이네.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 이 화단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의 눈이 웬만한 거 다 손길에 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손길을 글쓴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공을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아는 가지가 없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있으면 이 앞에 화단에 있는 수많은 꽃과 나무들 다 노주인이 하루 종일 가꾼다는 거야. 걸음 주고 물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자 지금부터 조심해. 여기서도 문제 많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열되냐면 이 글에 얘들아 은근히 열거법이 있다. 뭔가 나열을 하는 열거법 있다. 분명히 있다. 아까 뭐 했어? 직유, 즉 비유가 있죠. 그림을 그리도 묘사하는 거 있죠. 대비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의태어 음성상징어 있죠. 표현기법 열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나열되는 그 화단에 그 노주인이 가꾸는 이 식물들, 나무들이 글쓴이가 보기엔 굉장히 부정적인 거야.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 부정이다. 글쓴이 입장에선. 돼서 한다. 석류나무 있죠. 석류나무 같은 것들은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태를 두르고 곁가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걸 다 가위로 잘랐대. 벌써 인위적이죠. 뭔가 그 모습 보면서 글쓴이는 석류나무가 된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거야. 알겠죠? 석류나무 부정인 거야. 글쓴이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 석류나무. 마이너스. 뭔가 철사를 사다가 묶고 그래서 나무가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되더래. 이거는 복숭아 나무인가? 자르기도 하고 한번 해볼게. 석류나무를 철사로 휘어 붙이지 4층 나무도 되고 5층으로 된 나무? 저는 이게 왜 부정이에요? 부정이지. 인위적이잖아. 인위적, 인공적. 나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철사로 아파트 층처럼 층을 만든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장미도 여기선 부정적으로 표현했어. 글쓴이가. 홍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 에버랜드 가면 보이는 거. 이렇게 철사 만들어서 여기다가 꼬아서 만드는 거. 이것도 자연적이지 않고 인간이 보기 좋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부정적인 거죠. 홍예문까지 틀어 올린 것도 있고, 자, 여기 진짜 조심. 별표 한다. 별표 3개 한다. 얘들아, 복숭아 나무의 예시는 마이너스다. 근데 뒤에 봉선화는 플러스다. 복숭아 나무는 인위적인 거고,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봉선화 나무는 그늘진 곳에서 노주인의 그 케어를 못 받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봉선화야. 얘는 긍정적으로 봐, 글쓴이가. 오히려 이게 자연미인처럼 자연스럽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인지 봉선화인지 구분하고 풀어라. 복숭아 나무는 부정적인 거야. 그리고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 이 비방 있지? 얘 단어 뜻이 진짜 100% 외워야 돼. 이게 다음 중 이 단어의 뜻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비방이 되게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비슷한데 정확하게 봐야 돼. 자, 비방 봐봐. 비방 어떻게 나와 있냐? 비방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이야. 근데 좀 비슷한 게 다르게 나오면 틀리다고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 나만의 얘들아 비방이 나만의 특별한 방법 비슷하지. 근데 얘는 틀리다고 나오거든. 알겠어?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특별한 방법. 좀 비슷한데 걔는 좀 아니고,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그러니까 비가 비밀이야. 그러니까 요거 그냥 똑같이 외워. 알겠지? 응.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안 된다. 진짜 이 단어를. 자, 다시 보자. 여기에 뉘앙스는 글쓴이가 이거 또 색깔 구분해야지. 글쓴이가 그 노주인이 하는 그 화단의 나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 나무들을 키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인위적이다, 인공적이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싫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예시들이야. 마이너스 예시다. 계속 할게. 아니, 복숭아 나무는 무슨 자기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 1m도 안 되는 어린 나무인데 이상하게 열매가 도닥도닥 의태어져. 도닥도 맺혔다. 자, 이 두 줄도 마이너스야. 부정이야, 얘들아. 왜냐면 복숭아 나무가 키가 커, 안 커? 안 크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연스러운 복숭아 나무는 키가 작은 아직 베이비 나무라면 열매가 이렇게 듬성듬성, 복숭아 열매가 듬성듬성 열리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런데 도대체 무슨 비법, 무슨 걸음을 준 건지 키는 되게 작은데 막 열매가 막 부담스럽게 너무 가득 열린 거야. 뭔가 이상한 걸음을 줬겠죠?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알겠어? 복숭아 나무가 키가 한자도 안 되는데 열매 많이 맺힌 거, 니네 입장에서는 복숭아 열매 많이 맺히면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선 부정이야. 노예는 가끔 안쏘님, 이제 안쏘님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자 손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건 한번 학교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 노예는 가끔 안쏘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지. 노주인은 이것 봐라, 내가 갖고 있는 이 화단에 있는 나무들 정말 멋지지, 화려하지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했다. 요것도 문제 풀면 어려워. 희한했다도 이게 정확하게 봐봐. 신기해했다. 되게 신기해했다. 드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단이 특히 복숭아 나무 키가 되게 작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혔지? 그러니까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냥 희한해했다, 신기했다. 근데 여기를 대견하고 매우 기뻐했다, 뭐 매우 칭찬했다. 그렇게 가면 틀려. 됐어? 자, 어쨌든 그러나 다행히 이런 화단이 우리 방 글쓴이도 이 집에 같이 새들어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글쓴이 방 앞에도 이 화단을 바로 볼 수 있지. 같은 집에 사니까.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가 허구의 인물이야? 허상의 인물이야? 상상의 인물이야? 아니야. 수필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이야. 이태준 자기 자신이야. 한 번도 이 노인의 제공을 치아 둘 다 봐야 돼. 제공은 진인 제주를 이룬 공적이란 뜻이고, 치아는 칭찬하고 축하하다, 뭐 이런 뜻이야. 칭찬하고 축하하다. 근데 칭찬하고 축하를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겠지. 뭐 겉으로 비난까지는 안 했겠지만, 자, 나의 입장에서는, 아까 글쓴이 나의 입장에서는 이 노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어르신 대단하세요, 이 화단 멋지네요 라고 차마 칭찬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노인의 이 노력을 칭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우러나질 않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는 노주인이죠. 노주인이 진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르는 그 4층, 부정이다. 4층, 5층. 야, 나무가 어떻게 층에 있어. 근데 뭔가 억지로 철새로 만든 그 석류보다도, 자, 여긴 다 마이너스야. 자, 글쓴이 본인의 생각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나는, 내 눈에는 오히려 뭐가 예쁘냐면, 저
저쪽 구석에 응달. 응달은 또 그늘진 곳이야. 그래서 이 노인의 일고지에는 아주 작은 노력, 작은 돌봄, 작은 노력도 없이 되는 대로 자유롭게 성큼성큼 자라는 저 봉선화가 몇 배가 더 예쁘게 보이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 지금 그 필기할 자리가 없네. 필기할 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석류나무, 복숭아나무, 뭐 장미 어땠어? 다 글 쓰이는 부정으로 본 거야. 이건 철사로 층층 만들었지. 복숭아나무는 키가 작은데 열매가 막 몇백 개씩 달렸지. 장미는 이렇게 홍해문처럼 이렇게 일부러 꼬아서 뭐 만들었지. 이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글쓴이는. 오히려 글쓴이 입장에서는 뭐가 긍정이냐면 저기 이게 화단이 이렇게 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노주인이 아무리 다 케어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그늘진 곳에 봉선화 나무는 차마 못 본 것 같아. 노주인이. 그 노주인의 인위적인 케어가 들어가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봉선화는 그늘진 곳에 자기 혼자 자연 그대로 뭐 비를 맞으면 맞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이리저리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랐을 거 아니야. 그게 글쓴이 생각에는 그 자유롭게 자란 이 봉선화, 노주인의 인공적인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이 봉선화 나무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자란 저 거친 모습이, 러프하고 터프한 모습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거야. 마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성형한 미인 겉으로 봤을 때 딱 되게 화려하고 예쁘지만 좀 인위적이라서 안 예쁘게 느껴질 때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성을 볼 때, 어떤 남자는 여성을 볼 때 제 성형 하나도 안 하고 수수하게 맨 얼굴 쌩얼로 다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정말 더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무럭무럭 의태어죠. 의태어 되게 많다, 야 얘들아. 의태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라고만 나와도 맞다고 해.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 덮고 뻗고 나가려는 저 가지. 뭐야? 봉선화. 그런 가지가 오히려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서 채반이 뭐냐면 얘들아, 이게 나무 껍데기 같은 거 있지. 그 빗자루 만들 때 쓰는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그 거친 나무 껍데기 같은 거, 그걸로 엮어서 짜서 만든 그 그릇 쟁반을 채반이라고 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괴로운 모습이다. 꼴이 모습이죠. 괴로운 모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 그러니까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는 가지임을 그대로 뒀을 땐 긍정이겠지만, 그 자유롭게 뻗어나가려는 나무 가지를 굳이 꺾어서 철사로 묶어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뒤틀린 채반처럼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모습들, 얘네들의 이 부정이다. 부정. 이런 부분들은 보면 괴롭다. 뭐 장미, 석류 이런 거. 자, 여기 시험 많이 나와. 글쓴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억지스러운 나무를 억지스럽게 키우는 모습이 불구처럼 보이고, 기형처럼 보이고, 재앙, 디세스터, 재앙에서 오는 변고. 와, 굉장히 세게 말했지. 되게 세게 말했어. 불구고 기형이고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자, 이 글이 이중부정이 많아. 글쓴이의 개성이 많이 드러난다. 안 할 수 없다는 그렇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아까 그 인위적인 어떤 그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은 괴로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조심해. 마지막 끝까지 조심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 못했던 건데, 푸른 채발의 붉은 곡성이, 자, 너희가 보기에 좋은 말 같지? 나쁜 거야. 이것도 부정이야. 얘들아, 파란색 채반에, 일단 채반 자체가 나무를 이렇게 일부러 엮어짜서 억지스럽게 꼬아서 만든 그릇이잖아.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잖아. 그치?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는 꽃에 달려있어야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파란색 그릇에다가 붉은 꽃송이를 뜯어서 여기다 올려놔. 뭐 감상하려고 그런 경우 있지. 가끔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지. 이거는 글쓴이 입장에서는 되게 인위적이고 싫은 거야. 그리고 얘들아, 깨알같이 푸른색, 붉은색 같이 있지. 그럼 색깔 확 대비되지. 색채 대비를 통해서 선명한 느낌을 줬어. 선명한 감각을 줬어. 이 글에 색채 대비 있다. 그럼 맞다고 해라. 푸른색, 붉은색. 자, 꼭 반대의 보색이 아니어도 색채 대비라고 하고 되게 시각적이죠. 자, 어쨌든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쾌를 느낀다. 불쾌하다. 알겠죠? 자, 지금 정리되고 있죠? 지금 계속 부정 보셔야 돼요. 부정. 석류나무, 장미, 그리고 복숭아 다 부정이야. 그 부정인 이유도 알아야 돼. 그리고 채반
채반 위에 꽃송이 비유한 거긴 하지만 채반 위에 꽃송이를 눈 것처럼 이거는 실제 본 건 아니고 뭐뭐처럼이니까 비유이긴 하지만 다 마이너스라고. 수돗물, 걸음, 조석으로 물 주는 것, 아침 저녁으로 손자까지 대동해서 돌보는 것 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이다. 이거 안 보이고 있었구나. 미안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노력이라 해서 다 글쓴이 입장에서 부정으로 보는 거야.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해? 다 기형처럼 보인다. 불구다. 재앙이다. 재앙에서는 변고다. 굉장히 센 단어를 쓰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이걸 보면 괴로운 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대신 봉선화 나무처럼 일고지에 그 노주인의 일고지에 작은 어떤 케어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멋대로 자유롭게 자라난 이 봉선화 몇 떨기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서 빗물도 긍정으로 보겠죠. 빗물도 긍정으로 보고 어떤 비가 내린 다음에 기적처럼 소생했죠. 그 식물들이. 이런 건 다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됐죠? 다시 보자. 자, 이게 우리는 주관식 문제가 없지만 주관식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그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단적으로 글쓴이 가치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문장 찾아서 쓰세요. 두어절로 쓰세요. 하면 자연은 신이다. 자연 자체가 신의 작품이다. 자연 자체가 신이니까 건들지 말자. 자, 요 문장이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글쓴이의 생각이죠. 자연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건들지 말자라는 내용이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야. 이름 없는 자, 이게 파란색 조심해. 잡초 플러스입니다. 얘들아, 봉선화 나무랑 잡초 이 두 개가 플러스야. 긍정이야. 외워. 이름 없는 한 포기의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게 이 세상에 큰 나무, 작은 나무, 아주 작은 잡초 하나까지도 다 신의 작품이고 창조다. 인간이 건들면 더 엉터리가 된다. 이러는 거죠.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럴 졸작. 그러니까 작품으로 따지면 보잘것없는 작품이란 뜻이야. 근데 보잘것없는 작품이 있을까? 서리법이죠.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최고의 완성품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야. 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중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신의 미완성이 있을까? 없다는 거야. 이거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야. 서리법 의문형 처리해서 강조하는 거야. 이건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냥 둬라. 인위적으로 뭔가 자꾸 건들지 마라. 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자연을 파괴되고 불구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은 원래 작품에서 쓰는 말이거든. 어떤 작품을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인데, 우리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불구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다시 자연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있는 그런 재주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겸손해라. 건들지 마라. 자연 그대로 내비둬라. 라는 그런 내용이야. 자, 선생님이 지금 거의 영상 속에서 10번 강조하는데 너희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이 단어를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줄치고 읽거든. 니네가 안 된다고 했어. 자, 안 된다고 했어. 너희 스스로 A4 용지에 딱 해가지고 이 단어를 써야 돼. 선생님 지금 너희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없어서 이걸 내가 못 해줬는데 비방, 제공, 일고지혜, 알겠지? 채반. 그러니까 니네 생각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빼지 말라니까. 안 나올 것 같은 단어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4 용지 이런 식으로 다 써. 그 다음에 달달달 외워. 그 다음에 가려. 책 덮어. 너희가 스스로 쓰라고. 그래야지 그 5점짜리 어휘 문제를 맞을 수 있어. 알겠죠? 어렵다 얘들아. 다 비슷하게 나와. 근데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됐죠? 자, 그러면 노인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가 이제 그 정성스럽게 노주인이 가꾸지만 인위적으로 가공한 노인의 태도에 불육해 세 글자, 중간식은 없지만 아무튼 불육해. 노주인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어떤 그 감정을 단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주는 단어 하나 찾아라. 불육해야. 자, 글쓴이는 자연 있는 그대로 그 자체의 가치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요게 불육해죠. 답이요. 됐죠? 자, 학습활동 수업 시간에 다 했지만 꼭 봐야 돼. 여기 이렇게 나눠라.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 이유도 알아야 돼. 다 부정, 봉선화는 긍정. 됐죠? 자, 자연은 신이다 라는 표현이 글쓴이의 단호함이 느껴진다 라고 했고
자, 요거 싹 다 외워.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넘어갈게. 교술관의 특징. 교술은 감동. 야, 얘들아, 감동은 아니지 않아요? 이러지 마라. 감동과 깨달음 맞아. 또는 교훈. 감동, 깨달음, 교훈 맞아. 맞는 거야. 가상의 인물,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지. 이건 소설이니까 틀렸어. 특별한 형식 자유롭게, 그러니까 일기, 수필 되게 자유롭지? 이거 맞는 말이야. 글쓴이의 가치관, 특히 글쓴이의 가치관과 개성, 교술에서 제일 세게 드러나죠. 일기 같은 거니까. 일기, 너희가 지금 일기 쓴다고 해봐. 그럼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의 개성이 제일 잘 드러나겠죠? 맞는 말이야. 상상력부터 상상력, 허구력 제껴야 돼. 이건 소설 말하는 거야, 소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올 수 있죠.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같이 나와 있는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 문학, 생태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보호를 하자라는 생태학적 입장에서 쓴 시, 소설 같은 문학을 생태 문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 문제에 광화문, 특정한 지역에 나왔어.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라는 좀 우리한테 좀 낯선 시가 나왔어. 그럼 신이가 무슨 갈래겠어? 서정갈래겠죠? 서정갈래의 특징. 자, 서정갈래의 특징은 이제 운율이 있는 게 가장 특징이죠. 그리고 어떤 시는 되게 짧기 때문에 함축적이고 압축적이죠.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쓰고 운율감이 있고 서정 거꾸로 하면 정서죠. 정서와 어떤 정서 전달이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서정갈래. 자, 그래서 이건 아직 읽기 전에 주제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에 비판한다 하고 일상적 요게 많이 나와. 얘들아, 이 글과 이 시와 앞에 있는 화단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둘 다 얘는 이제 교수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지나칠 수 있는 그 출근길에 광화문 거리에 있는 어떤 그 나무 가로수에 있는 꼬마 정글을 보고 이 시를 끄집어냈거든. 그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내용에서 소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그 겨울 연말 거리에 광화문 거리에 있는 그 나무들의 불빛을 보고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재에서 어떤 걸 발견했죠. 그게 좀 공통점이기도 해. 자, 그리고 현실을 비판했다. 그리고 얘는 역설, 도치, 의인.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자.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 전체가 역설적 상황. 그러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역설법까지는 보긴 좀 힘든데 학교 수업대로 따라가야 돼. 학교 프린트의 역설법이라고 하면 맞다고 해. 저 역설법이라는 건 원래는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뭐 속뜻이 있다. 상식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걸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역설적 상황은 맞아. 해가 졌어. 그럼 어두워져야 정상이지. 근데 해가 졌어. 안 어두워져. 역설적 상황까지는 맞다고 선생님도 생각해.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도 하죠. 겨울에 어때? 겨울에 너희 명동, 광화문 그 부분, 남대문 다 가봤지? 거기 쫙 그 큰 어떤 그 대기업들 건물들이 있고 그 세종대왕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 그지? 세종문화회관 있고 거기에 가로수들이 쫙 있는데 여기에 다 그 꼬마정구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지. 그것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이 시인은 되게 부정으로 보는 거야. 밤이 되면 모든 식물들과 인간과 생물이 다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환하게 밝혀놓은 그 꼬마 정구들 포함해서 모든 건물들이 너무 환해서 이 나무들이 비정상적인 어떤 광합성을 한다. 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인위적인 어떤 조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겨울이죠, 겨울.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들어가 있는 가로수를 바라보고 있죠. 일제히 불을 켠다. 밤에 어두워지지 않은 이유. 나뭇가지에 수많게 꼬마전구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당연 현대 문명,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나무들을 쉬게 만들지 못하는 어떤 꼬마전구 부정적인 거야. 생태학적인 작품들은 이런 현대 문명이나 도시화 산업화,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영타법이 있네요. 불꽃나무 하고 손뼉을 칠 뻔했다. 자, 근데 이게 막 와 멋있다 이런 건 아니죠. 순간 너무 그 꼬마 정구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가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쫙 저 끝까지 진짜 무슨 불 붙은 것처럼 꼬마 정구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 순간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좀 어떤 압도적으로 느껴가지고 불꽃나무네? 하고 손뼉을 칠 뻔했다는 거죠. 어둠은 원래는 휴식과 안식의 시간이어야 돼. 모두가 인간과 식물 모두 푹 쉬고 잠을 자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 조명이 너무 밝아서 이제 어둠도 병균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어떤 의문형 처리했네. 밤을 끄고 휘황하게 화려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저 꼬마 정구를 인간들의 권력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부정으로 표현한 거야.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말하는 것 같아. 이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의인화, 의인법 있다고 맞다고 하세요. 문을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다. 의인법 두 번 다 의인법 쓰여있죠. 세종문화회관도 밤이니까 문을 닫았지. 근데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이 건물도 이 너무 눈부신 조명 때문에 잠을 못 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염력소를 벌인 거울다물들. 그러니까 광합성이 되게 생태계가 뭔가 교란되겠죠. 열명소를 벌인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 광합은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한데 빛광자를 써서 광화문은 광화문. 이 광화문은 원래 광화문이 아니라 이 빛이 나는 광화문. 이 꼬마 정구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모습.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이 겨울 전체가 뭔가 교란은 언제 쓰는 거냐면 생태계가 뭔가 교란당할 때 생태계 파괴될 때 교란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원래 참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사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 잡아먹고 외국에서 들어온 황소개구리가 모든 어떤 생태계를 장악하면 생태계가 교란됐다라고 하거든. 부정적인 단어야. 밤에도 뭐 나무만 잠을 못 들어? 아니죠. 사람들까지도 잠을 못 들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잖아. 밤늦게까지 어떤 뭐 동영상 강의 보고 쇼츠, 릴스, 유튜브 보고 요즘 현대인들도 바깥에 환하게 조명이 켜져 있고 이런 것들 부정으로 보는 거야. 밤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고 한 거죠. 자, 휘황하다. 선생님이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우리 성우과 학생들을 위해서 찍은 건데 너희가 밴드로 들어와서 보는 게 좀 번거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시만 이 영상을 전체 공개로 할 테니까 유튜브 링크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이제 이 영상이 전체 공개라서 이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학원 수업에서 천천히 모든 이 화단에 대한 설명을 교술장르부터 설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빠르게 복습용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 영상을 이제 우연히 보고 있다면 본문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복습용으로 봐야지 적당한 영상입니다. 자, 휘황하다. 광채가 나서 눈부시고 번쩍거리다. 교란하다. 마음이나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교란이랑 좀 다른 건데 요거대로 외우세요. 이왕이면. 알겠죠? 요거 그대로 외워. 선생님 아까 생태계 교란 얘기하는데 그것만 보고 시험 문제 풀면은 이 말이 나오면 이상하게 느껴지거든. 자, 제발 부탁할게. 요거 그대로 똑같이 외우는 거야. 이게 자습서니까. 됐죠? 자, 요거 별표하고 보세요. 자, 이게 화단과 지금 이게 화단에서 글쓴이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기에서 이제 이 글쓴이가 이 광화문 거리를 보는 관점을 비교 대조 한번 해보래. 유사하죠. 좀 유사한 점이 많죠. 이 시의 시조화자는 해가 졌는데도 거리가 어두워지지 않고 겨울이 됐는데도 나뭇가지에 켜놓은 전구들 때문에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너무 조명이 환해서 광합성을 밤에 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현대 도시 문명을 만든 인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은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 또는 화단에서 글쓴이가 노인의 인위적인 화단 가꾸기를 비판하는 비판적인 태도 유사합니다. 둘 다 생태학적인 문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생태 문학에 대한 설명을 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생태 문학이 뭐냐?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자연을 도구로 삼아, 도구, 안 좋은 말이죠, 발전해왔다. 그 결과 인류는 그래, 도시 문명은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하지만 자연은 망가졌겠죠. 그 대가로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결국에는 인류한테도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져서 인류가 자신의 도시 문명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파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전 세계가 폭염 때문에 수만 명이 지금 죽고 있죠. 오히려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인류 공생, 함께 같이 사는 거야. 함께 같이 사는 걸 도모,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한다는 뜻이죠. 자, 공생. 도모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에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꼭 외워라.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생태 문학.
생태 문학은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태 문학은 강압적으로 어떤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 이 문학을 읽은 사람 스스로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깨우치게 하겠죠. 생태 문학은 단순히 환경 문제, 환경 파괴를 고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산업 사회의 물질 문명, 인간의 욕망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의 병폐, 프로블럼, 문제점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구 보호 관점에서 비판해서 사람들 스스로 녹색 가치 아름다움에 대해서 민감한 감성을 일구어준다. 사람들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생태 문학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창작하고 공유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야. 자, 나머지는 너희가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너희 스스로 보세요. 자습서. 네, 괜찮죠? 자, 교술 갈래? 자, 수필 일기 떠오르세요. 교술은 진짜 사실과 글쓰기의 경험과 사색이 생각이죠. 생각. 실제 사실, 허구성 아니죠. 경험과 생각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자, 참화설 같은 설, 일동장류기, 설기, 고전 수필입니다. 무슨 설, 무슨 기, 그럼 옛날 쓴 수필이야. 일기, 편지, 기행문, 비평, 수필 다 어때? 실제 진짜 겪었던 일을 가지고 교훈을 얻는 그런 하위갈래가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그 중에서 수필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객관식 문제 나오는 거 외우세요. 자, 요거 별표 3개. 자, 교술갈래, 수필은 서술자가 글 쓰냐, 직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술자를 거치지 않죠. 소설은 등장인물의 서술자가 있으면, 등장인물이 있으면, 다시 미안해. 소설은 작가가 있잖아, 작가가 독자한테 다이렉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소설은 글에서 이끌어가는 서술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죠. 그죠? 그런데 이 수필이나 일기는 서술자가 곧 글쓴이 자신이라서 누굴 거쳤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작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서술자를 통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은 감동,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자유롭죠. 우리가 일기 쓰거나 수필 쓸 때 자유롭게 쓰죠? 그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발상,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글보다도 개성, 그러니까 모든 글이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게 하는데 수필, 일기 같은 교술이 그 글쓴이의 개성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됐지요? 자, 매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교 강조 안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했고, 자, 얘들아, 요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끝내고 너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1차 끝내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딱 5분만 다른 버전으로 필기 한번 보면서 진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자, 탈퇴하신 노주인, 관찰 대상, 걸음을 준다, 소나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인다. 이런 간호들, 인위적인 노력들만으로 병들어가는 화단, 주요 소재, 어찌하지 못하였다. 벌벌하고 탐스럽던 애들이 누릇누릇해지고 불에 데인 것처럼 직유법, 비유법 말라갔다. 이상하다. 빗물은 자연스러운 거, 수돗물이 인위적인 거, 똑같을 텐데 처음에는 똑같지 않나? 왜 이렇게 죽어가지? 하고 생각보다 노인은 섭섭해했다. 근데 드디어 비가 왔다. 좋은 소식이죠. 소나기가 쫙 내렸으면 싶었는데 비가 3일이나 순조로 일이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3일 동안 충분히 내려서 맑은 빗물이 가득가득 의태어 고였다. 노인은 역시 빗물이 짱이구나 라고 하면서 노인도 비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힘에 대해서 노인이 이제서야 잠시 깨닫긴 깨달았네요. 만지기만 하면 가라니 소리가 날 것 같던 부정적이었던 그 풀잎사기가 기적처럼 살아났고 노랗게 뜸들었고 시커멓게 약이 오른다가 메롱 약 오른다 뜻이 아니야. 새까맣게 뭔가 그 식물이 병균의 뭔가 전염에 대해서 죽어가는 모습이지 여기서 누가 누굴 놀린다 뜻 아니다. 움츠렸던 꽃봉이들이 탐스럽게 열렸다. 이렇게 이제 노인도 너무 기분이 이제서야 좋아서 어루만졌다. 됐죠? 원래 서와 글씨와 그림을 좋아했던 어른이 화촌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는 노인이었어. 근데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노력하는데 글쓴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인위적이라 부정적인 거죠. 이 부분 잘 봐야 돼. 석류나무는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태를 두르고 삐져나온 나무를 가위로 자르고 휘어 붙이고 그래서 4층 5층으로 나무가 만들어졌다. 다 부정으로 보는 거야. 장미는 홍예문처럼 틀어 올린 것도 있고 이제 오탈자가 많네.
복숭아 나무도 부정이죠. 키가 작은데 그 키 작은 어린 나무의 열매가 비정상적으로 도닥도닥 의태어져 맺혔다. 다 부정으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자랑했고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키 작은 나무에 열매가 맺혀? 희한하게 생각했어. 그러나 다행히 이런 화단이 이제 글쓴이 나의 방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그 노인의 제공 그 노력으로 인한 그 공을 칭찬하거나 축하하지 못했다. 칭찬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4층, 5층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석류보다도 이런 건 나는 너무 싫고 오히려 글쓴이 나의 눈에는 저 한쪽에 있는 그늘진 곳에서 노주인의 일고지에 조금의 노력이나 케어 없어서 되는 대로 성큼성큼 이게 다 플러스야. 자유롭게 자라난 봉선화,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럽게 자라난 이 자연물 봉선화, 얘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글쓴이 가치관이 드러나 있죠. 자, 이 부분. 자, 무럭무럭 의태어죠. 의태어.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 이거 여기까지는 좋은 건데 이거를 일부러 가위로 자르고 철사에 묶어서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거 이거 다 싫다는 거야. 너무 괴로워. 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괴로울 정도야. 불구고 기형이고 재변이라고 안 할 수 없다. 이중부정 강한 거죠. 이중부정 통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푸른 채반의 붉은 꽃송이 색채 대비 그리고 부정적인 겁니다. 푸른 채반의 붉은 꽃송이 올려나 다 인위적인 노력이야. 나 같은 평범한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볼 때마다 소름 돋는 것 같아. 날카롭게 느껴서 그런 거 즐길 수도 없고 불쾌를 느낀다. 불쾌 핵심 단어죠. 불쾌함을 느낀다. 자연은 신이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글쓴이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잡초 플러스야. 봉선화와 잡초, 얘가 플러스다. 외워라. 이 두 개 좋은 거야. 이 모두가 다 신의 창조니까 그대로 두자는 거죠. 신의 작품인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부족한 보잘것없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 미완성품이 있어? 없어. 이 세상 모든 자연은 작은 잡초 하나까지도 훌륭한 작품이야.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인간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다시 만들 재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 됐죠? 자, 우선 마무리할게요. 너희 있잖아. 이 영상에서 더 길어질까봐 내가 학교 프린트는 못 보는데 학교 프린트 얘들아 나랑 약속해. 학교 프린트 우리 학교는 학교 프린트에서 무조건 나와. 앞장 뒷장 또 반복이네 라고 대충 보지 말고요. 진짜 잘 보세요. 모든 거 다시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이 한 장을요 10번 보십니다. 10번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은 다 옮겨 적어야 돼. 알겠죠? 끊을게요. 안녕.